이번에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로 확진자 수 7,000명대 기록했더라고요. 물론 전날보다 늘긴 했는데 이번 주에 10,000명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좀 있었는데 급증세는 조금 꺾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제 추가 접종을 하시면서 일시적인 감염 차단 효과가 나타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접종률에 의한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만 지난 주말하고 이번 주 초에 확진자가 좀 줄었던 것은 아마도 날씨 영향도 있고 주말 효과가 있었고요. 오늘은 다시 7,000명대로 올라갔고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번 연말부터는 오미크론의 확산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 유럽처럼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 수가 같이 델타와 겹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전국적으로 지금 비수도권의 오미크론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PCR 검사로 많은 수를 확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확진이 되고 있고. PCR로 안 나옵니까? 네, 지금은 역학조사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달 내로 그 PCR로 확인할 수 있는 키트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걱정이 재택 중에서 이 오미크론은 가족 감염이 2배가 됩니다. 델타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확산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접촉에 의한 오미크론 감염이 높아서 아마 정부로서는 10,000명, 20,000명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키트가 들어오면 보통 이제 코로나 검사 받을 때 선별 진료소 줄 서서 받잖아요. 그러면 양성인데 오미크론이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 나올 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PCR 검사를 하더라도 델타가 아닌, 그러니까 그 S 유전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그 경우에 이제 유전 전체 검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분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10,000명대 확진자 나오는 수준까지 병상이 문제 없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김부겸 총리가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늘려서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그 일반 전담 병원은 개인 병원들이 아마 많이들 의료인의 어떤 그런 협력이라 그러나요? 네, 그런 예. 면에서 많이 좀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국립병원이나 공공병원이 전면적으로 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이나 보훈병원 이런 쪽에서 대규모로 병상이 확대가 되면 최소한 중등증, 중증 환자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 수 급증세가 조금은 꺾였다고는 하지만 지금 위중증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확진자 수 추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 7,000명대로 다시 늘었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456명입니다.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2,200명 넘게 늘었고 나흘 만에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 발표와 비교하면 400명 가까이 줄어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감소세로 전환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1명이 늘면서 1,063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이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78명 증가해 누적 4,906명입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7,365명, 해외 유입 사례가 91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5,446명, 전체의 73.9%가 나와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5.6%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 전보다 2.1%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상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53개, 경기 58개, 인천 9개로 수도권을 통틀어 120개에 불과합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9.2%로 전날보다 1.5%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80%에 육박합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환자는 493명으로 전날보다 98명 줄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새 7명이 추가돼 누적 234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한두 달 이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부겸 총리가 병상 확충 얘기를 했는데 중등증 이상 병상을 2만 5천 개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죠? 네,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병상 확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00명이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5,000여 개인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0,000여 개 더 확보해 25,000개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같은 일부 공공병원을 비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환자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에 중환자 병상을 300개 이상 추가로 확충하고 거점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병상 3,000개를 더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현장에 필요한 보건의료 인력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군의관과 공보위를 코로나 진료병원에 우선 배치하고 중환자 전담 교육을 마친 간호사들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에 2만여 개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병상 운영을 효율화해서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신현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부가 병상 확충하겠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놨고 이게 잘 이제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최근에 확진자 수 추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등학생 확진자가 상당히 늘었다 그래요. 네. 지역사회 확진자가 늘면 이제 아이들도 같이 감염이 되는데 특히 아이들은 대부분 가족 감염이나 예. 학교를 통해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미크론을 계속 강조하는 거는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가족 감염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같은 교실 안에 있어도 많이 옮겠네요. 그렇죠. 감기 증상이고 특히나 20대 미만은 무증상이 60%가 넘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대부분이 증상 없이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고 또 아이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크게 하기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감염이 되는데 가장 감염의 근원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지금처럼 확진자가 많이 있을 때는 무증상이 많다는 걸 고려를 하시고요. 저는 항상 그 자가 검사를 좀 잘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검사를 하면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이 되면 차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이들도 학교나 등교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만나고 와서도 검사를 해보면 이 검사는 굉장히 간단하고 거의 유해성이 없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임산부들도 요사이 많이 감염이 되세요. 그렇죠. 임산부들도 제가 말씀 연구에 54%가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분만을 하러 오면 검사를 하게 돼요. 예. 그때 코로나 확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도 3분기 정도에는 본인이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뭐 백신 접종을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주로 우리 아이 다니는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검사 받으러 가야 된다.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선별진료소 간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의 딜레마가 어린 아이들 백신 문제거든요. 정부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본격 시행하기 위한 준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5세에서 11세는 어리기 때문에 지금 12세에서 15세도 접종률이 높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불안감 때문에 그러신 예.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개인 선택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가족 감염이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 30세 미만은 심근형 사례가 30세 이상보다 5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정부가 심근염이 발생을 했을 때 사망하는 사례나 중증으로 가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고 신고도 어렵고 그리고 신고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이 잘 안 되는 것 예. 같습니다. 지금 2명 정도 사례가 인정된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한다면 저는 그 점도 보완이 돼야 되고 특히 저는 학교에 찾아가는 백신 접종은 조금 아이들에게 어떤 그 낙인의 그런 것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선택적으로 본인이 직접 가서 접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예.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찾아가는 서비스하면 옆에 친구도 가서 맞는데 나만 안 맞나 네. 이런 또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제
접종, 미접종 이게 또 갈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부모님들 선택이 존중돼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학원 방역 패스 시행이 되면 이건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학원 방역 패스는 학생권 침해의 일종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갈 수 있다면 학원은 갈 수 있어야 된다. 학원, 학교 다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를 줄이려는 그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 백신 맞추는 거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겨울의 변수가 오미크론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은 본격적인 유행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한 달 안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델타 숫자와 오미크론의 숫자가 같아지는 그게 딱 3배 차이가 납니다. 해외는 지금 더블링 타임이 이틀이에요. 3일도 예, 아닙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델타가 유행하기에 딱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오미크론 한 달 만에 우세종이 된다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지만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는 상당 부분 오미크론이 퍼져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이것이 무증상이나 감기 증상이 원체 많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금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자주 검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감염자가 나왔을 때 모든 분을 PCR 검사를 하는 거는 어떤 활용도 면이나 효과 면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밀접 접촉자에 한해서 PCR을 권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자주 검사를 해서 밀접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근데 좀 걱정되는 게요. 지금 확진되면 재택치료 일단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오미크론 확진돼서 재택치료하면 이게 전염력이 가족들이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델타보다 2배가 높다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제가 만일에 감염이 되면 우리 가족이 화장실이 2개라도 쓸 수가 없어요. 가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내가 호텔 같은 데 나가서 격리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한 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치료시설을 많이 늘려서 한 2인 가족 이외에는 생활치료시설로 분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축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생활치료시설을 많이 확대를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지금 뭐 몇만 명까지 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런 시설이 확충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 이런 또 걱정도 드는 상황인데 오미크론이 뭐 감기 같은 거다 그래서 요즘엔 또 오미콜드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오미크론이 감기 바이러스가 같이 결합이 되는 삽입이 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증상도 뭐 인후통, 콧물 재채기, 두통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증상은 경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전파력이 델타보다 3배고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돼도 5배 이상 재감염 사례가 많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아지면 거기에는 분명히 퍼센테이지로 중증자가 그만큼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지금 미국이나 남아공의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사망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감기처럼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 2년을 지나면서 지금 곳곳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끝으로 저희가 이 문제는 꼭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과의 이별을 하는 건데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종을 못 지키는 건가요, 가족들이? 그렇죠. 화장을 먼저 하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얼굴도 마지막 인사를 못 하는데 사실 과학적으로는 저는 그거는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망하신 분들은 사실 바이러스가 배출이 거의 안 되고 또 보는 분들은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장례를 하시고 화장을 하되 해외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제한을 해요. 20명 그리고 가족이 아닌 경우는 떨어져서 2m 정도 두고 가족끼리는 같은 차를 타고 오고 같은 차로 가고 이렇게 지금처럼 하는 방역을 잘 지킨다면은 저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후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면 되겠죠. 그럼 본인이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바로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모님들 가시는 어르신들 가시는 길은 가족이 지켜볼 수 있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유족들 입장이요. 근데 코로나 확진이라는 이유로 임종까지 못 지키게 하는 거는 너무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빨리 이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